자, 아무것도 안 해. 이성대 아니.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적분 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들아 일단 목차부터 좀 보자. 앞부분에 넘겨서 단원을 보시면요. 자,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1단원과 2단원,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자, 그리고 2단원 미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다음 적분. 자, 적분은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도함수의 활용의 맨 끝에 보면 속도와 가속도라고 있죠. 도함수의 활용의 6단원의 속도와 가속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적분의 맨 마지막 보면요. 정적분의 활용에서 3단원 속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단원이 똑같은 단원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원은 한 단원으로 취급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난이도를 대수와 자, 미적분 비교를 좀 해주자면 사실 대수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더 어려워요. 미적분이 오히려 더 쉬워요, 대수보다. 왜냐? 대수 여러분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고 있죠, 그렇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갑자기 삼각함수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수열로 넘어가. 자, 그러면은 총 3가지 유형의 그래프나 아니면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단원들을 배우는데 미적분은요, 그 결이 다 똑같습니다. 1단원부터 전체 끝날 때까지 전부 똑같은 결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깨내면은 미적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자, 요 미적분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미적분을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에서 편성한 이유도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래프 그리기 싫어요. 선생님 그냥 값만 계산하고 싶어요. 안 돼. 그럼 미적분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느 유형의 그래프가 나와도 대충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리는 훈련을 해야 너희들 대수에서도 그래프 뭐가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나오죠. 그렇죠? 그래프 그리기 싫어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단원. 어서와. 늦었구나. 자, 여기 책. 네. 얘들아,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게을리한다든지 귀찮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훈련하다 보면 대수에서 나오는 그래프들은 그리기가 훨씬 편하다는 걸 느낄 거야.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데 이질감이 없을 거야. 일단 요 훈련만 되더라도 너희들이 1학기 때 성적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수학은 방정식이 나오고 값을 계산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적분에서 첫 단원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소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 상태를 계산한다. 상태를 어떻게 계산해? 자,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하이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 기분이 째지겠지, 그치? 맞아? 야,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도 계산할 수가 있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슬픔과 기쁨을 계산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서 어떻게 값을 계산하는지, 상태를 계산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말 무한대가 있죠. 자, 첫 번째로 무한대를 배워볼 건데, 자, 무한대는 기호로 팔을 옆으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하세요. 자, 무한대는요. 지금도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작아지는 건 뭐예요, 선생님? 자, 조심하세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무한소예요. 그럼 무한소는요, 선생님 계속 작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작아진다고 하면 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걔는 음의 무한대라는 기호로 따로 정의를 해요. 자, 그럼 무한소는 절대값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0.1, 0.001, 0.00002, 1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소라고 정의하십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0에 가까이 가는 거 말고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 계속 커지는 거 말고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지 않니? 그러면은 걔를 이제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면 방향성이 존재해요. A의 왼쪽에서부터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요. 자,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화살표를 표시해 주시고 A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쓰시면 A의 왼쪽에서부터 A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우극한이라고 정의합니다. A에서의 좌극한, A에서의 우극한.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짬뽕에서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호로는요. 리미트. 자, 여기 뒷글자 원래 영어로 리미트인데 요 뒤에 두 개의 알파벳은 생략하시고 리미트, 뭐 제한하다라는 단어죠. 뭘 제한할 건데? 자, xy로 어떤 그래프 fx라는 그래프를 제한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쳐다볼게요. 자, 이게 fx의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에서의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맞니? 자, 그러면요. 극한은 방금 전에 우리가 쳐다봤을 때 왼쪽, 오른쪽 방향성이 존재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하셔야 돼요. 리미트 X가 A에서의 왼쪽 좌극한일 때 리미트 X가 A에서의 오른쪽 때 어떤 함수? fx. 자, 얘가 A를 향해 달려갈 때 y 좌표는 뭘 찍고 있어요, 지금? y 좌표는 그렇죠. y 좌표는 b를 찍고 있어요. y 좌표는 얘도 b를 찍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도 b를 찍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b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얘를 우리가 앞으로 한 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fx의 a에서의 좌극한 값.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겠어요? 그렇죠. 우극한 값이겠죠. 자, 그리고 이 둘이 만약에 일치하면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부르면서 수렴한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수렴이 뭐야? 모인다는 거잖아. 그지, 얘들아?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똑같은 fx의 그래프를 이번엔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얘는 이번엔 뭐가 됐어요?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그럼 계속해서 커진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얘가 계속 위로 커질 거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y좌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럼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 상태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값이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에 하나예요. 수렴하는 경우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일치할 때 수렴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외의 상황은 전부 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 더 정확하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왜냐하면 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거죠. 요 기호에서 어떤 게 변수냐, 얘를 반드시 잘 지켜봐야 돼요. 실제로 문제에서는요, 이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함수 부분 있죠. 이 함수 부분에 x라는 문자 말고 k가 올 수도 있고 뭐 t가 올 수도 있고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게 변수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변수가 x인지 t인지 k인지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가장 중요한 기호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fx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했죠?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한다. 좌극한, 우극한. 자,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일 때와 이제 선생님이 이 리미트 기호는 필기체로 좀 쓸게요. 이게 필기체입니다. 뭐 서술형 시험에서 필기체로 쓰다고 감점하는 학교 선생님 없어요. 알겠죠? 자, 필기체로는 리미트 이렇게 써요. 자, 요 둘의 값이 둘 다, 자, 1의 왼쪽에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요? 그렇죠. 1의 오른쪽에서부터는 어디를 향해 가요? 그렇죠. 이 둘이 일치합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이 일치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수렴한다. 자, 그리고 그 일치하는 수렴하는 값 자체를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렴하면요, 극한값이 1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자, 그런데 1에서의 정확한 y좌표는 얼마예요? 자, 요 그래프를 읽을 때는요, 여기 빵꾸가 뚫려 있을 때는 1에서의 y좌표는 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1인데 함수값은 f1 이라고 쓰고 2라고 읽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한 가지 더 쳐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자, 그럼 이때는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할 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1에서의 좌극한값과 1에서의 우극한값으로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요, 1의 왼쪽에서부터 1에 가까이 갈 때 찍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2. 그렇죠. 2죠. 자, 1의 오른쪽에서부터 1에 가까이 갈 때 목적지의 y좌표는 어디입니까? 3입니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서 얘는 극한 값이 1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극한은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딱
딱 거기서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1에서의 좌극한이 2보다 아래쪽에서부터 와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와요? 아래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인데 2에서의 아래쪽에서 와서 이게 사실은 2보다 살짝 작은 값이라고 해서 2-라고 쓰시는데 이거는 극한 값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마이너스는 생략하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이게 합성함수에서 필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아래에서부터 오는지 위에서부터 오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럼 1에서의 우극하는 fx가 3보다 위에서 와요? 아니면 아래에서 와요? 위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극한 값만 좌극한 값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2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우극한 값만 얘기해봐 그러면 3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13페이지 보세요. 자 13페이지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뒷단원 가면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쓸 텐데요. 그래프 그리는 게 일단 밑바탕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리라는 건. 자, 요거부터. 이거 그래프 못 그리면 지금 중학교 특강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차함수죠. 그죠? 그럼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불러.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가까이 가요? 그렇지 2를 가까이 가면 꼭지점이 지금 어딥니까? x좌표가 0이죠. 자 그럼 2는 한 요즘에 있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y좌표는 대입하니까 5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의 왼쪽이나 2에서의 오른쪽이나 둘 다 목적지가 어딥니까? 5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은 5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요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요 함수는요, 분자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합차로 진행되면 x-2, x 플러스 2니까 x-2가 약분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직선이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 그래프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어요? 이거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분모가 0이 되게 만들면 안 되니까 2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2는 빵꾸를 뚫어주셔야 돼요. 빵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는 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2에서의 극한값은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이 목적지를 얘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2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가정하면 얼마인데? 4 아니에요? 이 그래프의 형태를 유추해보면? 맞습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4.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직선이 쭉 이어지니까 여기가 4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극한값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함수값은 계산할 수 없어도. 그래서 얼마? 얘는? 그렇지. 4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번에 분수함수죠. 자, 유리함수 얼마 전에 배웠죠? 요 점이 몇 컴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3 컴마.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시면은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좌표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갈 때 찍히는 y좌표 어디예요? 그렇죠.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선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럼 이 선이 뭐야? y는 0이지. 그지?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선생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네요. 당연합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자 이번엔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얘가 몇 컴마면? 0,0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 부호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이해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x좌표가 음의 그럼 계속 왼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맨 왼쪽으로 갔을 때 얘가 가까워지는 값이 어디예요? y좌표가? 그렇죠.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이 점근선에 가까이 가니까 얘도 0이다. 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시면 자 이제 15페이지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 15페이지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십니다. 자 결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요거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사실 없어요. 유량수는 배워본 적이 있지만 제곱된 형태는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 그래프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짝수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요 자 제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x-2분의 1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x는 2 y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 자 근데 이걸 뭐 한 거야 얘들아? 제곱했지. 그치? 제곱했잖아. 자 그럼 제곱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 음수인 부분이 제곱되면은 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양수가 되는데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더 커지겠지만 얘가 그래프 개형만 그려본다고 한다면 음수인 부분이 접혀져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양수였잖아요. y좌표가 0보다 위에 있잖아 얘네들은. 그치? 그럼 제곱하면은 뭐 1보다 큰 값은 더 위로 튀어 올라갈 테고 1보다 작은 값은 제곱하면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높낮이의 변화가 조금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도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들아 봐봐. 2에서의 극한값을 얘기하래. 그러면 2에서의 왼쪽에서 찾아볼까? 자 2에서의 왼쪽에서 어디로 가? 다시요. 2에서의 왼쪽에서 어디로 가요? 자 2를 이렇게 가까이 갈 때 y좌표는 끝없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래요? 다시 자 얘를 조사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2보다 왼쪽에서 2를 향해서 x좌표가 갈 때 y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없죠. 좌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극한은 어떻게 돼요? 2에서의 우극한 값은? 계속해서 커지죠 얘도.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y좌표 계속 커지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둘이 같아가나요? 같으면 뭐라고 했죠? 수렴이라고 했었죠. 근데 하지만 수렴할 때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같아야 돼요. 일정한 값으로. 얘는 지금 일정한 값이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값이에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둘은 선생님 똑같이 무한대 아니에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연습장 꺼내서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래?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봐. 이거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뒤에다 해야 되는 자, 거기 뒤 여기 나와 있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오케이. 잘 그렸고. 산이도 잘 그렸고. 절대값은 이게 음수였으니까 양수가 음수로 돼요. 자, 이건 좀 더 정확하게 x축과 y축을 설정해 준다면, 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y는 x-1분의 -1인데 요 마이너스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요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1,0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이게 노란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얘들아, 이게 근데 사실 절대값이 여기 전체적으로 붙어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그냥 1이기 때문에. 이해 가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붙이는 거랑 똑같으니까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무슨 축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 파란색을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순서를 항상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순서를. 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1에서의 극한값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얼마예요? 1에서의 좌극한 값은? 1에서의 좌극한 값은? 그렇지, 음행무한데. 1에서의 우극한 값도? 그렇지. 그러면 둘이 같아도 어떻게 된다?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발산. 음행무한대로 발산.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건 쉽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x좌표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y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도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요, 5번 문제 있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1번 0에서의 좌극한 값 그래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그래프 보세요. 자, 0에서의 좌극한 값 얼마예요? 3. 그렇지, 3. 잘 대답했습니다. 0에서의 우극한 값은 얼마예요? 3.
3입니다. 자, 괜찮아.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 3이에요. 똑같이. x좌표가 0 근처에 있을 때를 먼저 쳐다보시고 오른쪽에서부터 0에 가까이 갈 때 y좌표는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3번.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은 얼만데? 0에서의 극한값은? 그렇지, 3이지.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3으로 일치하니까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얼마예요? 0. 그렇죠, 0. 자, 5번. 2에서의 우극한 값은 얼마예요? 0. 3. 자, 자,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얘가 x좌표가 2일 때까지 오면은 왼쪽 부분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요? 그렇죠. 얘는 0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에서의 우극한은 이번에 x좌표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부터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y좌표는 어디를 향해 가요? 3. 그렇지. 3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은 2에서의 좌극한과 2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습이에요, 얘들아. 7번. 간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마지막 자, 1번. 2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분수함수니까 어떻게? 2는 정분선이잖아. 여기가 2,0.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니, 그치? 그럼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니, 얘들아? 어서 와. 좀 늦었구나. 음의 무한대죠, 그죠? 그럼 2에서의 우극한은 얼마니? 양의 무한대죠, 그죠? 자, 따라서 요거 책 가져가라. 리미트 네. 얘는 양의 무한대. 자, 당연히 극한값이 어때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극한값이 없습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은 리미트 x가 2로 절대값 x-2분의 x-2.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자, 뭐냐면요.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18페이지였거든?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앞부분 영상 좀 보여줄게. 이거 앞부분을 안 보면 아예 이해가 불가능이야. 그치? 자, 항상 몇 가지로 나누어요? 그렇지, 두 가지로. 상태가 존재하죠.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랑 리미트 x가 2보다 클 때. 자,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절대값 안쪽이 음수면 뭘 달고 튀어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가로 열고 x-2분의 x-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약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러면 2보다 살짝 클 때는 양수의 음수예요? 그러면 그냥 빠져나오니까 x-2분의 x-2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이 되죠. 그럼 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럼 선생님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들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아까처럼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리는 방법, 그게 일단 제일 심플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보다 작을 때랑 큰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주고 2보다 클 때는 그렇지 1이라는 상수함 수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죠? 2보다 클 때는 얘가 그냥 빠져나오니까 약분되면 그냥 1만 남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저 그래프는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2보다 클 때는 플러스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십니다. 자, 그럼 2일 때 함수값은 어디로 바꿔야 돼요, 얘들아? 이 그래프를 얘를 fx라고 한다면 f2는 그렇죠. f2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2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1 2에서의 우극한이 1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둘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3번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가우스 x 얘들아 가우스 혹시 배워본 적 있니 없니? 없죠? 넘길게요. 이거 교육과정 밖이라서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 19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그릴 수 있고 간단하게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리기 복잡한 경우들이 많고 아예 함수 자체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럴 때도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함수가 지금 몇 개 나왔니? 두 개 나왔죠.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함수가 결합된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fx 얘들아, 그리고 리미트 기호 쓸 때는 조심해라. 자, 리미트하고 가로를 빼먹잖아? 그럼 리미트라는 기호가 요 fx만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가로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fx랑 gx 둘 다 리미트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너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꼭 가로를 리미트 다음에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전제한 조건이 뭡니까? fx가 a에서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럼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죠? 그럼 gx도 a로 가까이 갈 때 베타라는 극한값으로 간다. 수렴한다를 전제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함수가 사칙 연산으로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의 이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리미트가 마치 분배가 됩니다. 리미트가 분배가 돼서 x가 a로 fx를 마 곱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gx. 그러면 요 극한값이 알파가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알파, 요 극한값이 베타가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베타. 그래서 계산 결과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 뿔, 마, 곱 나누기가 되십니다인데, 얘들아 이게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극한의 기본 성질이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은 생략한다. 즉 무슨 말이냐? 대학교 가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요 극한의 연산 성질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유도 과정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냥 이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 과정이에요. 알겠죠? 대학교 가서 이거 엄밀하게 정의 증명하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써먹는 거야. 자, 그러면 써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알려줄게. 아무 때나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봤을 때 얘도 수렴해야지만 리미트가 분배가 돼요. 다시 따로 봤을 때 둘 다 수렴해야지만 리미트가 분배가 됩니다.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자, 지금 fx 나누기 gx가 처리가 되면 분모에 깔리는 게 fx예요, gx예요? 그렇지, gx가 깔리죠. 자,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가 분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돼요. 베타가 뭔데? gx의 극한값이었어. 얘가 0으로 가면 큰일 나. 얘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만 제외하면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전부 다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사칙 연산으로 결합됐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간단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k 곱하기 fx의 값은 k 리미트 x가 a로 fx k 곱하기 알파가 된다. 자, k는 지금 변수예요,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죠. 요 리미트의 변수는 x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실수배는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그래서 얘는 k 알파라고 작성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 볼게요. 자, 20페이지 9번 보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리미트 fx 얘가 4일 때 리미트 얘가 풀고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이쪽 파트가 원래 그림 그리는 파트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그 감각만 알려주고 있잖아. 감각 계산하래, 그렇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볼게요. fx가 5로 수렴한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얘는 2 곱하기 fx니까 리미트가 만약에 분배가 되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얘는 10으로 수렴해. 맞아, 아니야? 얘는 1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치? 얘들아, 이해 가니 여기까지? 얘는 10으로 수렴해. 근데 이 새끼는 몰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따로 봤을 때 수렴해야지만 분배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는 함부로 지금 분배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자, 하지만
하지만 잘 봐. 몰라. 얘 몰라. 뭔지. 수렴한지 몰라. 근데 결과가 4야. 야, 결과가 지금 4면 이게 수렴한다는 거야? 아니면 발산한다는 거야? 그렇지. 수렴 더하기 모르는 놈은 결과가 수렴할 때 모르는 이 새끼가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 새끼가 발산하면 어떻게 돼? 값이 없잖아. 그렇지? 10에다가 발산하는 애를 더하면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렴 뿔마 모르는 놈. 수렴 뿔마 모르는 애. 결과가 수렴이면 반드시 모르는 애는 얘는 수렴일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그러면 이 수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요 수렴 값은 10 더하기 얼마가 4야? 그렇지.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3gx의 값이 6이라는 거겠네요. 마이너스 3g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3으로 양변을 나누면 얘가 2가 되는 것까지 확인되죠. 자, 네, 완료됐습니다. 자, fx의 수렴값은 5라고 했으니까 얘는 5겠고요. 리미트가 여기도 분배가 되면 gx의 극한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죠? 그래서 값이 얼마? 7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 사실 뭐 간단하게만 쳐다보면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따져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 때나 분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 때나는 절대 안 돼. 따로따로 봤을 때 수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의 11번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 조금 해보도록 하자. 풀마 말고 곱하기나 나누기면 정말 수렴이라는 그거 이제 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제 바로 그 딥하게 얘기할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게 핵심이야, 사실. 알겠지? 잠깐 정리하는 시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